Recording in progress. 10월의 정서가 아주 가장 묻어나는 10월달이고,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노래도 있고, 10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10월을 가을에 아주 그 중심이 되는 달이죠. 그런데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 하지만 독서만 하기 좋은 계절이 아니고 놀기도 좋은 계절이에요. 일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다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아메 사업가로서는 사업을 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만큼 누릴 수도 있지만 조금 저축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았어요. 잘 마무리 짓고 다음 달 향해 나가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그 MBM 4주차 아메에 대한 Q&A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아메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사람들이 아메를 궁금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인데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얘기만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예요. 대화를 해나가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내가 다다다다다다 설명을 해서 상대편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서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게 아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아메 답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누군가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누군가에겐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참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말 주변이 없어요. 저는 이과생입니다.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결과를 딱 얘기하지 과정을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딱 결과만 얘기해.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메의 답은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법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어쨌든 아메의 답을 하면서 제 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메 얘기를 하면 밤샐 수 있지만 아메 이외의 얘기는 1시간도 잘 못해요.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먼저 집어넣고 또 나머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메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떤 질문을 분명해요. 여러분이 사업 설명이나 아메를 얘기했다고 처음부터 아메 사업이 뛰어드는 사람은 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과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교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돼요. 만약에 그들의 의견이 여러분보다 강하면 여러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견보다 여러분의 의견이 강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건데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한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상대편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다 이 두렵기 그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편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워낙 1시간밖에 안 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는데 그 질문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암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 참석을 하다 보면 그게 정리가 돼 나가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암에 공부 좀 했어. 그래서 잘난 척하고 막 떠들면 안 돼요. 저도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세상에 암에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냥 이만큼 흥분해서 친구들 앉혀놓고 그냥 앉자마자 다다다다다 속석을 2시간 동안 쏴댔어요. 그리고 초토화됐겠지. 인제는 됐겠지.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메를 아신다고 해서 잘난 척 떠들지 말고 아는 척 다다다다 써대지 말고 정중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다가가는 게 좋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암의 비전과 열정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흥분해 있어요.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내 흥분에 찬물을 끼얹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가 나요. 네가 감히 아메를 무시해? 네가 감히 아메를 욕해? 네가 감히 아메를 핀잔 줘? 그때부터는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기선제압을 해서 상대편을 묵살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따다다다 쏴대요. 그러면 묵살 냈다고 쳐요. 그 게임은 진게임이에요. 난 그 사람에게 아메를 들고 묵살을 내려 간 게 아니고 아메를 이해시키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억울하지만 분통 터지지만
져주세요.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이긴 승자의 기쁨을 느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암의 사악가로 만드는 일은 요원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에게, 그분에게 아주 분통 터지지만, 화가 나지만, 져주면은 상대편이 승자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논쟁으로, 말싸움으로 갈 것 같으면, 아, 그런가 봐. 내가 잘 몰라서 좀 더 알아볼게. 좀 더 배워볼게. 네가 생각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볼게. 라고 져주시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싸움으로 이기고자 하는, 묵삽을 내고 싶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하고 동지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친해진 게 먼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메가 어떤 건지 알아. 근데 그들은 아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은 일부지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호의적이지 않죠. 그런데 호의적이지 않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아메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 한 큐만 찾아내면 돼. 그 사람이 진짜 불편해하는 거 그것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따다다다 속서포 게 아니고. 그래서 몇 마디 던진 다음에 분명히 그쪽에서 흥분해서 많은 얘기들을 던질 거예요. 그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핵심은 뭐구나. 어떤 문제 풀어주면 되겠구나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말은 여러분이 꺼내지만 상대편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라.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메답을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에 한 숟갈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메사업 설명 잘해도 지금 30년 동안 아메사업을 한 저도 누군가에게 한 번에 그 사람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사람을 확 뒤집어서 아메를 확 끌어당길 생각 하지 마라. 물 스며들듯이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그 상대편을 이해한 다음에 조금씩 다가가는 전법을 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절대로 상대편과 파트너가 되려면 감정이나 자존심 건드리는 짓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쟁이 되면 이기고 싶어져. 이기고 싶어지면 상대편의 감정을 건드려서라도 야, 넌 그렇게 무식해. 넌 못났어. 아는 게 없잖아. 윽박 질러서라도 이기고 싶어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대화 시에는 상대편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드릴 유형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상대편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면 그날부터 원수가 된다. 다시는 내 편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상대편의 말을 기가 죽을 게 아니고 말을 조곤조곤 하되 당당하셔야 돼요. 마치 어른과 어린애가 대화하듯이 어린애가 이 말 저 말로 쪼쪼쪼쪼 떠들어대도 어른은 허허 웃으면서 넉넉하게 받아줘. 그렇게 하셔야 돼. 상대편과 똑같은 입장에서 따다다다 싸워서는 절대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져주지만 나는 어른이야. 알아. 당당해. 너 아무것도 몰라. 난 어른이니까 네 말을 그냥 들어주겠어. 라는 당당함으로 제압하시는 느낌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당당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암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암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 당당해지지 않아요. 내가 아메를 쭈글 쓰게 보면 내 눈빛은 흐려져요. 나도 아메를 피라미드라고 보면 절대로 남 앞에 가서 아메는 피라미드가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메를 당당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당당함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당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메를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메를 많이 알면 돼요. 그럼 아메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기관리, 책, 오디오 미팅을 열심히 들어서 아메가 진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도구며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갔을 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Q&A는 질문과 답변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듣고 이렇게 매끄럽게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이걸 배우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의구심을 푸세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 혹시 마음속에 찜찜한 아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부분이 있어. 아직 이게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 눈빛이 흐려져요. 당당해지지 못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구나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의구심을 푸는 시간, 나의 의구심을 푸는 시간, 나의 의구심을 풀리면 당당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구심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호보다는 아멘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저
말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궁금증, 의구심,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거 몇 가지를 푸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런 얘기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4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아멘을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타당한 같기는 한데 아니라고 하네? 뭐가 다르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짚어봅니다. 먼저 우리가 다단계가 뭔지 아셔야 돼요. 다단계가 뭔지. 다단계 상법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다단계 상법이라고 하는데 다단계가 뭐냐? 다단계 뭐냐? 아멘도 다단계잖아. 아니죠. 다단계가 아니에요. 아멘은. 아니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스포츠가 있고 다운 있고 뭐 SP 플랫 있잖아. 다단계냐? 다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단계는 몰라서 그래. 그럼 다단계가 뭐냐? 다단계란 단계가 많아질수록 단계 계단이 많아질수록 중간 마진이 자꾸 더 붙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 요걸 다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가 나쁜 이유가 뭐냐면 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종 소비자는 비싸게 사. 그럼 그 단계를 없앤 게 뭡니까? 직거래라는 거예요. TV 홈쇼핑 이게 직거래예요. 중간 관계를 딱 빼버린 거야. 그쵸? 그래서 다단계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물건을 사게 되는 상법, 악덕 상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다. 정확하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들이 현재 아메 말고 아메 빼고 우리들이 현재 다단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물건들이 다단계 물건이야. 여러분 슈퍼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길거리에서 무슨 물건 사죠? 다 다단계 물건이야.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예요. 소비자여서 물건을 사야 되죠. 그 물건을 어디서 삽니까? 1,300원의 물건을 사요? 그 물건을 공장에서 사요?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려면 그건 직거래야. 근데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누를, 샴푸를, 치약을 공장에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사죠? 자, 공장에서 600원의 총판의 물건을 넘겨요. 그럼 공장은 물건을 만든 공장은 600원에만 팔리면 이익 남아. 근데 이 600원에 소비자한테 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판 주는 겁니다. 총판도 이익을 남겨야 되죠. 800원에 도매상에 넘기는 거야. 요게 다단계예요. 요게. 단계가 많아질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 요게 다단계. 그럼 도매상에 800원에 받았어. 그럼 800원에 지도도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슈퍼에 얼마에 넣은 거야? 1,000원에 넘겨. 요게 다단계야. 슈퍼는 우리한테 얼마에 팔죠? 1,300원에 팔죠. 요게 다단계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고 있는 비누, 샴푸, 치약이 다단계 물건인 거예요. 단계가 많아질수록 값이 비싸지는 거.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어요. 농사 졌었습니다. 수박 농사를 져요. 지금 값이 올랐습니다. 수박이 3,000원에 팔려. 그러면 업자들은 3,000원을 2,500원 주려고 막 해요. 우리 아버지는 3,200원만 줘 싸우다가 그래 알아서 3,000원 하자 이렇게 결론 봐요. 한 통에 3,000원. 한 통에. 근데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얼마야요? 4,000원이 10배가 돼서 3만 원에 와요. 요게 다단계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단계 물건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상에 거꾸로 된 거야. 단계가 많아질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아멘이 어떻습니까? 아멘은 직거래예요. 아멘 구매하는 사람들이 아멘 회사에서 우리에게 직접 공급을 하죠. 그 구매자들은 모두 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값의 물건을 사요. 직접 구매하는 거야. 직거래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하든 보통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단계 물건을 쓰고 있었다. 근데 아멘은 직거래다. 직접 판매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아메가 직접 판매 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직접 판매. 아메로부터 직접 산다. 그럼 우리 스포다운은 뭐냐? 소개자일 뿐인 거예요. 소개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단계란 단계가 많아질수록 값이 올라가서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물건 사는 거. 라는 게 다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아멘은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전혀 그게 아닌 거야. 아멘으로부터 직접 사요. 제가 물건을 구입하는 값이나 저 밑에 있는 분이 물건 사는 값이나 물건 값이 똑같아요.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멘이 높은 분이시라며요.
뭐 높은 건 잘 모르겠지만 아메 오래 했습니다. 내가 더블엑스를 먹고 싶은데 조금 싸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들은 제가 핀이 높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물건을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구입해야 해요. 그럼 다단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단계란 원칙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메는 다단계가 아니고 직거래 마케팅이다. 직접 판매 방식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안 하든지 못 받아들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해요. 올바른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말로 따다다 설명해봤자 믿지를 못해.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신문, 잡지 등을 보여주시면서 내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야를 보여주신 게 훨씬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요. 야, 그거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나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든지 질문을 해요. 정말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주겠는데 질문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그 속마음을 알죠? 그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멘.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정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는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사람 끌어모아야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아야 돼. 이 세상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일이 진행돼 나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첫 번째 삼성 사람 끌어모아요 안 끌어모아요? 현대 LG 사람 끌어모아요 안 끌어모아요? 사람 끌어모으죠. 그들 사람 끌어모으는 게 뭐죠? 신입사원 입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삼성에 끌려가고 싶어요? 끌려가기 싫어요? 현대에 끌려가고 싶어요? 끌려가기 싫어요? LG에 끌려가고 싶어요? 끌려가기 싫어요? 끌려가고 싶죠. 다시 말하면 삼성의 인원이 많아져야 현대 인원이 많아져야 LG 인원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장사가 된다. 이 세상에 사람 끌어들이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사람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을 대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고 교회 절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느 것도 종교단체조차도 사람 끌어모아야 돼요. 아멘? 사람 끌어모아야 돼요. 왜? 사업이니까.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서로 좀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끌어모으는 이다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활성화되려면 뭐든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학교는 사람 끌어모으지 않아요? 대학교에서 사람 끌어모으는 일은 뭐라고 하죠? 신입생 모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대학들이 망하죠. 왜 망할까요? 사람 끌어모으지 못해서 망해요. 어떤 거든지 사람 끌어모으지 못하면 망합니다. 교회가 사람 끌어모으지 못하면 망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끌어모으는 거 맞아요. 학원 사람 끌어모으려고 별 광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병원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사람 끌어모아야 살아나요. 환자가 많이 생겨야 병원 살아요. 그래서 암에 사람 끌어모으는 일 맞다. 부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끌려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기분 나쁘지만 일단 그렇게 드세요.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그건 불법 상법이에요.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봐. 만약에 삼성에 가서 현대에 가서 LG에 가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그럼 교회가 망하는 거지 뭐. 교회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피해를 봤어. 그거는 이단인 거야. 이단. 거기가 만드는 거지. 그쵸?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불법 상설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는 득을 보면 그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정법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하라고 그러죠?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같이 잘 되려고. 함께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메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다면 아메는 벌써 유치장에 경찰서에 다 들어갔어요. 왜? 한국에서 아메가 몇 년 영업했어요? 30년 영업했어. 미국에서 아메가 60년 영업했어요. 자, 한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30년, 60년 장사를 하려면
불법을 저지르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 아메가 몰래 숨어서 쥐구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불법이나 문제가 있는 일이 회사였다면 아메 비즈니스였다면 깜빵에 들어가서 벌써 들어갔어요. 이미 입증이 다 된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는 거 맞는데 그 끌려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득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차이다 라는 거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은 얘기인데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 아니야? 야, 돈 버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돈 벌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메의 모토가 뭡니까? 단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게 아메의 모토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수든 다수든 아메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아메는 벌써 망했다. 그럼 뭐냐 이게? 자, 우리 잘 알고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삼성을 볼까요? 삼성의 수익구조 한번 볼까요? 이게 삼성 회사예요. 여기 일반 직원, 말단 직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그 위에 있는 직원은요? 1000만 원 벌겠죠, 한 달에. 그 위는 2000만 원 벌어요. 그 위에는 5000만 원 벌어요. 그 위에 중역은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수가 이 소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일입니까? 일반 직원이 많아요? 중역이 많아요? 일반 직원이 많죠? 근데 일반 직원은 한 달에 500만 원 못 받아. 근데 중역은 한 달에 1억을 벌어. 일반 직원이 중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건가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위치인 거야. 자기 역할인 거야. 아메 안에서 단순 소비자가 있어요. 그들은 아메 통해서 수입을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아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뿐이야. 그들에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당연한 거야. 그들이 희생을 보는 게 있나요? 어차피 쓰는 비늘을 아메리카 서서 품질 좋은 제품을 오래 쓰고 있어. 득을 보는 거지. 그들이 다수가 소수 몇몇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손해보나요? 아닌 거지. 그럼 여기 직원 500만 원밖에 안 버는데 1억 버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다라는 거지. 자, 교회는 어떤가요? 국가는 어떤가요? 자, 역시 교회도 국가도 같은 조직이에요. 맨 밑에 교회, 성도라고 있어요. 그 위에 집사가 있겠죠. 그 위에 장로 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있어요. 부목사님 있어요. 그 위에 목사님 있어요. 진정한 피라미드죠. 근데 누가 교회를 피라미드라고 해요? 누가 교회를 피라미드라고 해요? 월급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일 많이 받지? 누가 피라미드라고 해요? 구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성도가 많고 목사님이 적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라는 어떤가요? 국민 있죠. 그 다음에 국민 위에 통장이 있어요. 뭐 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쪽 위에 차관, 장관, 그 위에 대통령이 있어요. 자, 국가도 역시 피라미드 구조죠. 그쵸? 근데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이외에 있는 사람들에서 희생을 하고 있나요? 국민이 또는 성도가 대통령이나 목사님에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인 거야. 자기 몫인 거야. 근데 간단한 수치로 저기 밑에는 3% SP를 얼마 못 받는데 위에는 사람 많이 받는다. 당연한 거지. 일반 직원하고 줄격하고 월급이 똑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누가 줄격되고 싶어겠어? 자, 그런데 이제 아메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메가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 참 좋은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아메이에 비해서 왜 바깥에서 아메를 보는 이미지가 그리 썩 좋지를 않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아메를 대단히 오해했었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 세상에 이렇게 건전하고 올바른 일이 없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대통령 되면 전 국민 아메 다 시키겠어. 왜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아메를 이렇게 오해를 할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 몇 가지 이유들. 먼저 1990년대 초에 한국에 피라미드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자석로 돌침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 자석로가 있다. 이 지구는 크게 봐서 자석이다. 북극 있고 남극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체도 북극과 남극에 적응하며 살게 돼 있다. 그게 신체 리듬 사이클이다. 그런데 이 리듬 사이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막혔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다. 이 순환 자석원이 이렇게 제대로 순환되면 사람 몸에 건강하다. 이 자석류는 우리 몸에 자석의 기운을 원활하게 돌게 만드는 그런 거다. 이걸 펴고 자면 온몸에 질병이 안 생기게 건강해진다.
400만 원이다. 그런데 티켓을 준다. 당신이 이 자석료를 400만 원에서 하면은 이 자석료를 또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만약에 당신이 사고 400만 원짜리 자석료를 하나 사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소개시켜줄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자석료가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400만 원이라는 돈 먹고 죽고 못 살지도 않아. 400만 원 샀다고 쳐. 그런데 400만 원 원가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명 소개시켜줄 때마다 100만 원이 남네? 그러면은 4명한테 소개시켜주면 나는 저 자석료 공짜로 얻겠네. 까지 생각이 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조금 더 나가. 왜 4명만 소개해줘? 8명 소개해주면 400만 원이 남겠네? 12명 소개해주면 800만 원이 남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석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 떠나서 필요 없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마구 팔아 제끼는 거야. 이문 챙기려고. 이게 피라미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내가 사고 한 개만 사면 괜찮게 욕심 많아서 2개, 3개씩 사놔요.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 쩌쩌매는 거야. 자, 부도가 나는 거죠. 이게 피라미드 사태예요. 1990년대.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거 뭐 집에 자석료 몇십 개 쌓아놓고 뭐 어떻게 처리 못해서 자살한 사람 나가 막 이랬던 거예요. 매스컴에서 왕창 나왔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이건 나쁜 상법이구나. 피라미드 상법은 안 되는구나. 자석료 도침대 같은 거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전달할 때 물건 사면 안 되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아메가 91년도 5월 달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눈이 아메를 어떻게 봐요? 싸늘하게 보는 거야. 저조차도 한국에 아메가 들어왔고 나에게 아메가 다가왔을 때 그 자석료는 한 개 400만 원씩 가졌으니까 이 아메 보니까 3,000원짜리야. 3,000원짜리. 아니 다른 사람들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400만 원짜리 가지고 장사한다는데 이 아메가 먹거나 허접하게 3,000원짜리 가지고 다단계 한다가 들어왔어요. 한심해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장사의 사업이야. 근데 원래 아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마케팅을 부정적으로 이미 시각이 박혀버린 거야. 자석료 도침대 때문에. 왜냐면 연일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 죽었다, 뭐 무도가 났다. 그 사람들 인터뷰한 건 연일 났단 말이에요.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91년대 한국에 아메가 들어오니까 아메를 보는 눈이 싸늘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정부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1991년 5월 달에 강남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첫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가보신 분 계세요? 한국의 아메가 91년 5월 달에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한국의 아메가 들어온다! 라고 나쁜 뜻이 아니고 미국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기업 아메가 한국에 들어온다! 라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5월 초에 가서 사업 설명회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첫 번째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게 뭐요? 알지도 못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보도 늦게 터진 사람들이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갔어요. 근데 그 떼거지로 몰려간 사람들 상당수가 피라미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단계를 했던 사람들이야. 자석료 했던 사람들이야. 왜냐면 그 자석료 다단계에서 아메를 늘 설명했거든요. 우리도 미국 같은 아메 같은 거다. 근데 그 아메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떼거지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아메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아메를 배웠어? 피라미드 방법으로 배운 거야. 피라미드 방법으로. 그래서 91년도 초창기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아메 사업을 했어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쫙 전달해요. 나 몇 월 며칠 날 사업 개업한다. 와서 축하드려. 사무실 딱 보내요. 그럼 사람들이 축하질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문 딱 닫아요.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실 때 이거 하나씩 들고 가세요. 20만 원짜리 물건을 바리바리 싸주는 거야. 통장은 역으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요딴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 그거 쏘고와서 갔던 사람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물건을 창고에 처박아두고 거들떠보지도 않아. 입금도 안 시켜. 이렇게 될 거야. 초창기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봉고차에다가 아메 물건 가득 싣고 아파트 앞에 가서 아메 제품 30% 세일 그 집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에 하던 피라미드 방식을 어떻게든 팔아짓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자, 그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에요? 안 좋은 방식이에요? 나쁜 방식이죠. 그걸 본 사람들은 아메를 뭐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피라미드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진 사람들한테 덧입혀버린 거야. 그런 방식이니까. 거기다가 매스컴이 아주 아메를 부정적으로 봤죠. 매스컴이 아메를 부정적으로 봐요. 왜 매스컴이 아메를 부정적으로 보냐? 아메가 기본이 뭡니까? 광고 안 하는 거야. 광고 누가 하죠? 우리가 해. 근데 언론은, 매스컴은 뭘 먹고 살아요? 광고비 먹고 살아요. 아메가 그들한테 줄 떡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매스컴은 광고 수입을 얻어 가야 되는데 아메는 광고를 안 하는데도 뭐 100%, 150% 성장을 해요. 언론에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메 경쟁사와 매스컴과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아메 경쟁사와 매스컴. 자, 여기 아메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있어요. 아메와 경쟁사는, 그리고 언론사가 있죠. 아메와 경쟁사는 대립을 하죠. 아메가 세제를 파는데 다른 세제 회사가 좋아하겠어요?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메하고 언론사가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 왜 나쁘냐? 아메가 광고 안 하거든요. 언론사, 신문사도 야, 아메 성장률 높으네? 가서 광고 좀 따와. 가서 저기 우리가 광고 좀 할 건데 광고 좀 주세요. 아메는 광고 안 하는데요? 광고 안 해요. 그 언론사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아, 이 못된 녀석들인데 우리한테 좀 안 던져주네? 째려보고 있어. 그런데 경쟁사와 언론사는 짝짝꿍이죠. 왜냐면 우리 경쟁사는 언론사에 뭘 줘요? 광고비를 주고 있어. 친해, 가까워.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누가 팀이 되죠? 아메 경쟁사와 언론사가 한 팀이 되는 거야. 언론사도 아메 싫어하고 경쟁사도 아메 싫어해. 그럼 경쟁사 언론사는 하나야. 이들은 친해지는 거야. 그럼 그 아메 경쟁사가 언론에 아메를 좋게 표현하겠어요? 나쁘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다 언론사 아메 째려보고 있는데 자기들 친구가 나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에 대한 나쁜 메시지가 많이 나왔다. 매스컴의 사례 몇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금붕어 사건이라고 있어요. 금붕어 사건이라고. 1993년 7월 달에 M 무슨 사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9시 뉴스가 메인 뉴스죠. 9시 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9시 뉴스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자, 저도 직접 이 광고를 봤어요. 한간에 환경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제를 파는 미국 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세제 수준 세계적입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세제 만드는 원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그 정도 세제는 충분히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 대학 교수님이 뉴스에 나오더니, 자, 세제 독성 실험을 하겠습니다. A컵, B컵, C컵이 있습니다. 물을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컵에 한국 세제, B컵에 일본 세제, C컵에 미국 세제. 그 미국 세제는 아메 세제예요. 한 컵씩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독성 실험을 하겠습니다. 금붕어 한 발을 뿅뿅뿅 집어넣었어요. 누가 제일 빨리 죽을까요? 지켜봤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 세제, 일본 세제, 미국 세제를 한 컵씩 넣고 거기에 금붕어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제일 빨리 죽은 세제가 어딜까요? 3번 미국 세제예요. 그 미국 세제가 무슨 세제? 아메 세제예요. 두 번째가 일본 세제, 세 번째 한국 세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국 세제 만드는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고 뿅 끝난 거야. 저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 어때요? 야, 저런 나쁜 놈들 있나? 미국 놈들. 왜 나쁜 세제 지네 땅에서 팔지 그걸 한국 땅에서까지 팔아? 이랬어요. 그러니 화학을 전공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에는요, 고농축 세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이타입밖에 없었어. 아메 뭐죠? 고농축 세제야. 잘 보세요. 한국은 고농축이 몰라. 그냥 있다면 하이타입밖에 없어. 하이타입 한 스푼, 일본 세제, 농축 세제죠? 한 스푼, 초고농축 세제, 미국 세제 한 스푼 넣었어요. 그러면 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농도가 달라. 아메 세제는 한 컵은
한국 세제 10컵과 맞먹는 농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스푼 넣었으니 농도가 10배가 짙은 거야. 거기다 물고기 집어넣었어요. 미국 세제 제일 먼저 준 게 당연하지. 근데 그 실험을 한 교수님이 그 베이스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똑같이 한 숟갈씩 집어넣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뒷돈 맞았지 뭐. 그걸 전 국민 앞에 9시 뉴스에 방영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제가 화딱 찍어놔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속은 거야.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한국에 9대 일간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9대 일간지 일면 기사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뭐죠? 한국 하면 피라미드 잘못된 거다, 뭐 세제 문제가 있다. 그것도 전년호 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9대 일간지에 동시에 대서특필 딱. 무슨 일이야? 저는 그때 이제 아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빙이었기 때문에 어벙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아메 사업을 좀 하신 리더분들이 그 당시에 한국의 데이빗 어서리 사장님이 계셨는데 쫓아갔대요. 그래서 야, 아메 회사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문 기사 하나 막지 못하고 니네 뭐 하고 있느냐? 항의를 했대요. 초창기 리더분들이죠. 초창기. 근데 데이빗 어서리 사장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찾아와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신문에 손톱만한 기사가 하나 나올지라도 그 당사자나 회사를 찾아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몇 번씩 확인을 한다. 그리고 사실일 경우에 신문에 낸다. 그런데 너네 나라 9대 일간지 전면 기사를 내보내면서 우리를 찾아온 기자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대요. 그 얘기를 들은 항의를 하러 갔던 리더분들이 창피해서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무궁화 제재에서 근무했던 어떤 비서분이 나중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스피치를 했어요. 그 신문 나오기 바로 전날 9대 일간지 국장들이 자기네 사장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9대 일간지 국장들이 알아서 갔을까요? 불렀겠지. 그런 결과. 자, 국민들은 그냥 9대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만 봤지 뒷얘기 전혀 몰라. 1994년 4월 달에 한국암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봤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때 제가 6%인가 가끔가끔 막 재미 붙이고 있을 텐데 한국암이 철수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마당에 아메가 철수한대. 그럼 우리는 뭐죠? 탁주던 되지 뭐. 제가 이걸 보고 제 스폰서진 정하고 사장님 아메가 철수한대요. 신문에. 정하고 사장님이 더 겁이 났죠. 김종규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메가 철수한대요. 그런데 되돌아 내려온 얘기가 뭐냐면 정하고 사장님이 저에게 사장님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이나 열심히 하래요. 그러더래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야 이게? 아메가 철수한다는데? 물론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수년 동안 생활을 하신 김종규 사장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생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이거 분명히 뻥일 건데 신경 쓰지 말고 아메다 그래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미국 가서 아메 사업을 하지 뭐 이랬대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직장 쩔쩔매면서 부업으로 몇 푼 좀 벌어보려고 아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뭐? 그것도 저것도 다 그만두고 미국 가서 아메 사업을 하자고 말도 못하는데 화가 났었어요. 모르는 마당에. 그런데 그분은 아메에 대한 미국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철수했나요? 안 했나요? 근데 이 보도 내용이 뭐냐면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1993년도 9월 달에 한국에 기술올림픽 뭐죠? 그게? 박람회가 있었어요. 박람회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때 한국과 관계가 안 좋았어. 그래서 야 미국이 와 우리 안 간다 안 가.
대전 엑스포 안 간다 안 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전 세계 기술을 이끄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엑스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건 꽝인 거지 뭐. 안 꼽는 찐빵인 거예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년 동안 건물도 짓고 좋은 데 가지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참석 안 하면 꽝이지 뭐. 본전 못 찾는 거지 뭐. 그때 아메리카 그 사정을 알고 미국에 로비를 했어요. 아, 그러지 마. 우리가 주최할게, 우리가 주최할게. 한국 아메가 그때 쪼만했어요. 매출도 얼마 안 됐어요. 쪼만한데 우리가 주최할게, 미국과는. 그래서 대전 엑스포 미국과를 아메가 주최하면서 환경보 프로그램으로 끌고 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엑스포 안 갔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야 미국과 너무 시시해 그랬어요. 왜 시시해? 다른 데는 일본 같은 데는 전자자표만 날라다니고 뿅뿅뿅 하는데 미국 거는 가봤더니 물이 흐르고 새가 노래하고 나무가 있고 이런 거래요. 왜 그럴까요? 환경보 플랜이니까 재미가 없더래요. 딴 데는 뭐 기계가 나 로봇가 뛰어다니고 뭐 난리치는데 미국 거는 환경보.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메가 엑스포를 할 수 있었어. 그 공로로 기사에 그 공로로 한국에서 1년만 영업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94년 8월 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철수한다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전 대충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철수한대.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뻥이지. 근데 이걸 보고 그만둔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뭐죠? 언론이 우리들 속여요. 아셔야 돼요. 한참 유행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어요. 아, 난 이거 보면 아주 화가 나. 이 당시에 이거를 이제 문성근 씨가 진행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문성근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보고 난 뒤에 문성근 씨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 저 사람도 껍데기구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암의 실체를 파신다. 이런 타이틀로 일주일 전부터 예고 방송이 나오는 거야. 시간마다 드라마 끝나면 몇 월 며칠 날 암을 파친다, 실체를 파신다 나오고 뉴스 시간에 나오고 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걸 저렇게 홍보하나? 하여간 모든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암의 실체를 파친다 뭐 계속 나오는 거야.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잠깐 나오는 장면에 철문이 굳게 닫혀있고 어떤 나이가 드신 노모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 아들 꺼내줘 우리 아들 내줘 막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암의 실체를 파친다는 타이틀에 딱 뜨는 거야. 도대체 전 그때도 이제 허접하게 암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저 따위로 암의 사업을 해서 암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자 드디어 문성거 씨가 딱 나왔더니 나 그때부터 문성거 씨 싫어한다 그랬어요. 한간에 피라미드 다단계 때문에 피를 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파칩니다. 먼저 S다단계 쫙 나와요. 근데 그 S다단계가 지금 있는 거 아니고 벌써 90년 뒤에 한번 우리나라 싹 쓸고 지나갔죠. 그때 나왔던 얘기들만 썸머리 하다가 망한 사람마다 인터뷰한 내용들 막 내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자성료 얘기니까 Y다단계 어떤 영양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또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철문을 앞에서 노모가 막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했던 그게 거기 얘기야. 암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거기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 꺼내주세요 두드리면서 노모 얘기를 찍어서 그거를 Y다단계에 내보내는데 타이틀로는 뭐라고 했어요? 암의 실체를 파진다 그 장면에 그 영상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거기 아직 갇혀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하면 안 되지. 그러더니 갑자기 딱 바뀌더니 한국암의 주식회사 암의 간판이 딱 나와요. 암의 AP. 그때 픽업센터 나왔죠? 거기 딱 나와. 거기에 사람들이 들랑달랑 거려서 물건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더니 암의 과장님 인터뷰한 거야. 자, 이런 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과장이, 이런 최첨단 비즈니스로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나갈 겁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짜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딱 넘어가. 그러더니 다른 다단계 또 막 두들기패. 그러면서 암에 다 실제로 펴친다. 여러분 또 넘어가지 마세요. 하고 끝내는 거야. 황당한 거예요. 거기에 암에 잘못된 좀 되지 않고 그냥 암에 그냥 인터뷰 안 하고 딱 집어넣고 앞뒤 중간에 딱 집어넣고 그냥 누가?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문성근 씨가
그걸 보고 난 뒤에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저 따위로 뉴스를 내보내? 그 사람들이 그냥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취재했겠습니까? 뭔가 부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이런 것들 여러분의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에요. 한국암의 사장님이 구속됐어요. 이유는 암의 사장이라고. 구속시켜놓고 잡을 건덕지가 없는 거야. 일주일 만에 내보냈어요. 잡을 건덕지가 없으니까. 비누세제공업협회가 있어요. 한국 비누세제공업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신문에 매일 반면 기사로 아메를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메는 뭐 환경 뭐 한다, 돈을 다 미국으로 가져간다, 뭐 악덕 삽보다 피해자가 많다는 걸 매일마다 신문에 그 출처가 어디면 한국 비누세제공업협회 조합에서 매일마다 나오는 거 매일마다 신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직접 경험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한경우냐면 더 시킨다, 뭐 돈 미국으로 다 가져간다, 뭐 돈 받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나니까 한국 비누세제공업협동대에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아. 저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아메 리더들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한국 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그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4명이에요. 4명. 딱 4명이요. 그 4명이 한국 아메리카도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매일마다 광고 때리겠어요. 그리고 결국 아메가 법정상까지 갔죠.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났지. 그리고 1년쯤 뒤에 손톱 많은 기사로 사과문 하고 끝났어요. 사과문 했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사과문 볼까요? 3개월 동안 반면 기사로 계속 나온 내용을 봤을까요? 그거 같지. 그러면 40대 이상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메는 거들떠 보면 보지도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당시처럼 어처구니없이 아메가 당하지는 않아요. 그때보다 규모도 커졌고 이제 한국의 홍보실에서 이제 기자들 좀 어울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왜 이 좋은 아메가 이렇게 멋진 아메가 왜 한국 사람들 특히 장년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게 박혀져 있느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간혹 사람들이 야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라고 또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이 있어요. 불로소득 아니야? 뭐 그냥 내 쪽으로 지가 알아서 돈이 들어오네? 불로소득이네? 자, 삼성의 신입사원이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수입차가 10배는 넘어가죠. 그러면 신입사원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고 중력은 불로소득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중력이라도 신입사원보다 10배 더 일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둘 다 똑같이 하루 6시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입사원은 노동 착취 당하고 중력은 불로소득 하는 건가요? 아니죠. 서로의 역할이 다른 거야. 일의 중요도가 다른 거야. 중력이 경쟁사하고 아니면 또 다른 협력사에 가서 식사 한번 하는 게 그게 식사 밥 먹는 거 아니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거 하고 공장에서 나사 끼우고 돌리고 땜질 하는 거고 같겠습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자, 아메 SP와 다이아몬드 수입차가 10배가 나요. 그렇죠? 그럼 SP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고 다이아몬드 불로소득입니까? 아니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SP는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룹을 지키는 노력을 해요. 팀을 지키는 노력을 하죠. 팀워크를 만들고 어떻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과제를 노력을 하죠. 일의 역할이 다른 거야. 일 역할이. 중력이 점심 식사한다가 맨날 놀고 있네? 아니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MBS 완 같은 데서 많이 들으시지만 소득에는 크게 2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동 수입이 있고 권리 수입이 있어요. 자, 그분들의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동 수입이 아니다 그 말인가? 노동 수입이 아니다. 근데 노동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수입이죠? 가난한 자의 수입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밖에 몰라. 내 몸에서 땀을 흘리고 이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수입이 아니죠. 권리 수입이 있어요. 아멘은 권리 수입이죠. 권리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은 누가 가져가는 수입이죠? 10%밖에 안 되는 부자재 수입이에요.
암의 수입 방식은 부자의 수입 방식, 권리 수입 방식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암의 사업의 연령이 오래될수록 이런 사람이 좀 자주 나와요. 나도 해봤어. 쉽지 않아. 아,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나도 해봤어. 난 지금 갓 암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도 해봤어. 쉽지 않더라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맥이 빠져요. 이걸 30년 전에 초창기에 제가 암의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처음에 암회를 부정을 하다가 암회 본질을 보고 나니 너무 멋진 사업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같이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남의 부자로 만들어줘야 내가 부자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싸지 않고 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제품 회사가 어디 있어. 제품도 너무너무 좋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건 너무너무 축복받을 일이야. 이걸 들고 제 친척들을 찾아갔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은혜도 베풀 겸 도와드릴 겸 암의 답을 들고 열심히 가서 따다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조카, 이제서 이걸 해? 나도 이거 한번 해봤어. 제가 그때 한국에 아메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갔을 때거든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작은 어머니가 조카, 이제 그걸 해? 나 1년 전에 해봤어. 아, 얼마나 충격인지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 기가 막힌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데 그거 그냥 집에 계신 주부님이 1년 전에 했을 때 안 됐대. 아,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첫 번째 위기였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해봤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실래요? 나도 해봐서 되더라라는 말을 믿으실래요? 자, 성공자가 있어요. 실패자가 있어요. 둘 다 자기 얘기를 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을 두실래요? 실패자의 말에 마음을 두실래요? 성공자의 마음에 말을 두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둘 다 사실이야. 안 된 사람에게는 어려운 비즈니스고 된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야.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쉽다 어렵다는 그 일을 보는 자세가 결정해요. 자세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사 도우미 한번 해보실래요? 가사 도우미. 우리 집에 와서 청소 한번 해주실래요? 청소부가 한번 돼주실래요? 라는 제안을 했어요. 자, 이걸 선뜻 나설 사람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뛰어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 하기 싫은 일이지. 그렇죠? 그렇죠? 가사 도우미. 남의 집에 가서 청소, 빨래하고 설거지 해주는 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소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당장 바꿔줄 수 있어요. 당장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가사 도우미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집에 와서 청소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드릴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드릴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손 들고 쫓아오죠?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면 내가 할게요. 자, 이거 1,000만 원 받으면서 가사 도우미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일이라면 아멘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매달 평생 받는 일이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에서 하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는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상대가 쫑긋 먹어가면서, 실적 안 나간다 혼나가면서, 한 달에 200만, 300만 원 버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멘처럼 쉬운 일이 세상 어디 있어요? 회사와 암의 사업의 차이점은 회사는 열심히 안 해도 시간만 떼면 월급 나와요. 그러니 쉽다고 하는 거야. 월급쟁이가 그거 아니에요? 내 실적이 많이 안 나와도 시간 때우면 월급 나오잖아. 월급쟁이잖아. 그거 쉬운 거지. 근데 암의 사업은 일한 만큼 줘요. 일한 만큼 줘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는 말이야. 이 사람 왜 안 됐을까요? 일 안 했으니까. 일 안 하고 시간만 때운 거야. 돈 벌 수 있습니까? 개념을 모르는 거야. 회사는 시간만 떼면 실적이 없어도 월급 주죠. 아멘 시간만 떼면 수입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모두의 경험치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단언합니다. 암의 성공 확률 몇 퍼센트일까요? 100%예요. 암의 성공 확률 100%예요. 무슨 소리냐? 암의 사발하다 그만두고 담도 있는데
수도 있죠. 예를 들게요.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 제 동기들이 44명이 입사했어요. 입사하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끼리 의기투합을 했죠. 야, 우리가 우리 회사 한번 살려보자. 의기투합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2달 만에 회사를 살리자, 우리가 주역이 되자, 중역이 되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2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중역이 못 돼요. 다시 말하면 10명이 회사 입사를 했어요. 근데 10명이 끝까지 퇴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들 그들 10명이 중역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10명 절대 중역이 못 되죠. 사장이 절대로 못 되죠. 그런데 아메 10명씩 있어요. 10명 모두 다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왜냐하면은 아메는 외부적 제약 조건이 전혀 없어요. 회사에서는 진급을 하려면 동료와 싸워야 돼요. 동료보다 나아야 돼요. 동료보다 못하면 내가 진급을 못하고 중역이 못 돼요. 외적인 제약 조건이 있어.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너 나가 라고 하면 못 다니죠. 외적인 제약 조건이야. 근데 아메는 여러분에게 아메가 너 아메 그만둬 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외적인 제약 조건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면 돼. 되는 거예요. 그는 누가 좀 빠르냐 누가 좀 늦으냐 그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아메 못하게 할 만한 외적인 제약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외부적인 제약 조건 전혀 없죠. 회사는 다니고 싶어도 너 나가 그런다니까. 부서 옮겨 그런다니까. 제 딸의 친구가 있어요. 회사 생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사회가 이런 거구나. 회사가 너무 이런 거구나. 근데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야 된대요. 다른 부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서로 네가 가라 누구는 울면서 안 간다 한다가 그 제 딸의 친구가 뭐 그럼 제가 갈게요 하고 다른 부서 갔어요. 근데 못 견디는 거야. 1년 만에 회사 그만뒀어요. 원래 부서에서는 인간관계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회사 생활이 이런 거구나 사회생활이 이런 거구나 너무 좋다 해피 했었는데 같은 회사에 부서 옮겼는데 1년을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적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 제약 조건이. 그래서 계속 다니고 싶어서 못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계속하기만 하면 100% 성공을 해요. 근데 내가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다이아몬드 만들어주겠냐 말이에요. 지가 그만두는데. 그리고 그만두게 할 만한 외부적 제약 조건이 없는데. 아메는 망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들어요. 아메 하다 망했다. 그래서 누가 망했는지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단 한 명도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메 망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망할 수 있는 방법을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껏 과다 구매하는 거. 그게 망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혹시 뭘 잘못 세워서 과다 구매했어도 반품하면 돼.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망하는 이유가 뭐지? 망하는 이유가 뭐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사람도 왜 망했겠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 거야. 그걸 어떻게 막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 저는요 암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트리플 다 하면 되더라고요. 또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다가 그만뒀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얼마의 기간 동안 해봤어? 얼마나 열심히 해봤어?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의 기간 동안에 한 너댓 달 해보고 안 되다 그만둬서 나도 해봤는데 쉽잖아? 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가 아니고 빵을 만드는 기술, 미용 기술을 배우는 데만도 1년 이상 걸리죠? 2년 이상 걸리죠? 배우는 데만. 그리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미용사 기술 배웠다고 해서 당장 미용실 오픈할 수 있나요? 또 수년을 남의 밑에서 시다발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 내 미용실 찾았어. 내 빵 가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이런 빵크 기술 하나도, 미용 기술 하나도 수년을 해서 될지 말지란 말이에요. 그만큼이라도 암 해답을 해봤으면 말도 안 해. 암에 백만장자가 돼갔다고 하면서 몇 달도 안 해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쉬우냐 어려우니, 어떤 사람들이죠? 실패자의 사고에 가득 찬 사람들이죠. 패배자의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어떤 걸 해도 실패한 사람들은 암에 해도 실패해요. 당연히. 피아노를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저도 몇 번 두들기다가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드럼을 쳐봤습니까? 얼마나 배우나요? 그거 배우는 데만 도 수년 걸려요. 배우는 데만도. 취미생활도. 근데 암에서 그 취미생활만 못하게 해놓고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 말 자체가 너무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고시공부 몇 년을 해야 합니까? 미국 유학을 했어요. 몇 년 갔다 공부합니까? 의사 공부 몇 년 하죠? 그렇게 수년을, 십수년을 공부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이만큼 노력을 해봤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암에는 뭐죠? 암에는 변호사가, 의사가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요. 미국에 갔을 때 의사가, 변호사가 다이아몬드가 된 우리들한테 와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변호사인데, 의사인데 다이아몬드 되고 싶다. 다음 다 인생의 꿈이다. 저는요, 의사 될 능력도 자질도 없어요. 공부도 못했어. 변호사 될 능력도 없어. 그만큼 공부 못해.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 그 의사가, 그 변호사가 당신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암의 다이아몬드 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암의 다이아몬드 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가 더 준 거야? 의사가 더 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더 준 거예요? 의사보다도 변호사보다도 다이아몬드가 더 좋다는 거냐? 그러면은 의사만큼 공부를 안 하더라도, 변호사만큼은 공부 안 하더라도 뭔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며칠 해보고 된다 안 된다. 실패자의 사고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시작해서 언제 성공을 해? 암에는 영원히 블루오션이야. 레드오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레드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뭔지 아시죠? 레드오션, 피 터지는 바다, 전쟁터. 블루오션, 망망대해예요. 암에 30년 지났지만 지금도 암의 시작은 무궁무진해요. 25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늦은 거 아니야? 지금 시작해서 언제 성공을 해? 25년, 28년 전에. 만약에 한계가 왔다면 60년 전 미국이 한국보다 10년 오래된 일본이 벌써 한계가 왔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죠.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요.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도 기독교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모든 일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면 돼. 우리가 암의 답을 전할 때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암을 다 좋아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안 받아들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암의 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 3명이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6명이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걸 어렵다고 그래요?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데 나처럼 암을 이해할 사람 3명 찾기, 6명 찾기가 평생의 과제란 말이야. 1년도 아니고. 늘 어느 곳에나 가난한 자들의 변명이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암의 답을 전달했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성공하면 그때 할게. 너 성공하면 그때 할게. 제 속으로는, 야, 네가 해야 내가 성공하지. 네가 3%가 되고 네가 6%가 내가 SP가 되지.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늘 대부분이 너 성공하면 나 할게. 너 성공하면 할게. 그래서 제가 일을 안 보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 찾아갔죠. 야, 나 다이아몬드가 됐어. 성공했어. 아메리카 같이 하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야, 내 주위에 다 하더라? 너무 늦었어. 그때 할 거야. 그때 할 거야. 실패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늘 요따의 변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대부분 그래.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우리들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 쪽 많이 있던데 암해가 최고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최고예요.
저 같은 리더에게는요, 다른 다단계 유혹이 종종 와요. 여러분을 꼬셔가는 것보다 저같이 암에 성공한 사람들 꼬셔가는 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많이 오다가 와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 눈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왜? 암에가 최고니까. 만약에 그쪽에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가요. 다른 다단계로. 저는 지금 트리플인데 만약에 제가 다른 다단계 가서 거기서 당장 크라운 될 수 있다면 제가 가지 왜 안 가요? 제가 가지. 근데 왜 안 갈까요? 아메가 최고니까 안 가는 거. 아메 최고. 여러분보다 제가 아메가 더 알죠.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고 제가 다른 다단계 못 갈 것 같아요? 정말로 죽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메 그냥 놔두고 지금 수입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내가 크라운 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가죠? 아메가 제일 좋으니까.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은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에요. 이게 정말로 보장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다단계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왜 제가 안 된다고 단정을 짓느냐? 일단 역사가 봐. 아메시는 60년 된 역사를 가진 비즈니스가 없어요. 기껏해야 1년이나 3년. 그 사람들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보장을 어떻게 해줘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인원이 많아질수록 더 성장하는 걸 말해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예를 들면 뭡니까 구글 같은 거 우리나라 작지만 네이버 같은 거 아니면 카톡 같은 게 플랫폼 비즈니스죠. 이거는요 클수록 더 좋은 거야. 클수록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클수록 더 좋은 거야. 새로운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비즈니스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아메는 자타가 공인은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아메가 1등인 거 아시죠? 전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2등부터 6등까지 다단계에서 네트워크에서 다 합쳐서 매출 합쳐도 아메의 반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큰 플랫폼에 들어가실래요? 손톱만한 작은 플랫폼에 들어가실래요? 나라면요, 만약에 제가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플랫폼에 들어가지 작은 데 안 들어가요. 구글을 이용하지 저 보이지도 않는 새로운 플랫폼에 가서 거기서 안 들어간다고요. 절대로. 아미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회사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메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게 몇 개 있다. 난 그렇게 했다. 첫 번째, 합법적이냐. 첫 번째가 합법적이냐. 아무리 좋은 걸 쌓아도 불법이면 안 되는 거죠. 합법적이냐. 법에 문제가 없느냐. 아메 합법적이죠. 두 번째,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피라미드도 법을 교묘히 피하니까. 합리적이냐. 내 이성으로 볼 때 합리적이냐. 세 번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간에 위배된 일이 아니냐. 적어도 저는 이 네 가지를 봐요. 처음에 이걸 봤어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나름대로 알아보는 데 분석을 해봤어. 첫 번째, 합법적이냐. 법에 문제가 없느냐. 두 번째, 합리적이냐. 세 번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간에 위배된 일이 아니냐. 내가 모시는 그 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냐 아니냐.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맞다. 올바른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아미사 뛰어들었고 저는 트리플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제가 아니고 공인된 내용입니다. 공인된 내용. 자, 정리합니다. 시간이 조금은 오버했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암에 궁금해서? 아니에요. 암에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의구심을 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선입견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견해예요. 그럼 그들에게 먼저 들어온 견해가 뭐죠? 1990년대 피라미드 트립이 지나가고 초창기 암에 잘못한 방법을 했고 세 번째 매스컴에서 암에 두들겨 팼고 이런 내용들이 40대 이상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꽉 차 있어. 선입견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해? 암에 같은 거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선입견. 두 번째,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그들이 보는 암의 모습이 있거든요. 나 그걸 할 자신 없어. 그럼 그들이 암을 보는 모습이 뭘까요?
물건 싸들고 다니면서 팔고 사람 끌어들이고 이 두 가지예요. 그들에게 비춰진 안면 그런 거예요. 물건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좀 사줄래? 하나만 팔아줄래? 이런 모습. 그리고 야 와서 교육 좀만 들어줄래? 이런 구걸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들에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그들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죠?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선입견과 자신감이 없는 것을 꽉 차는 사람에게 열심히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비즈니스가 아닌 거야. 이해되지도 않아. 있잖아,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고 네트워크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 왜? 선입견은 꽉 차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부들부들 하는데 그들에게 설명 이해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꿈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야. 네 잊혀진 꿈을 생각해봐라. 꿈을 찾아봐.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래? 아니잖아. 네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꿈을 찾게 해주는 비즈니스예요. 두 번째,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아메의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야, 사업 설명 이런 거야, 뭐 수익 규정 이거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비전 본다? 아니요. 결국 그들의 꿈을 찾아주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들어가면요 그들이 아멘을 봐요. 그들이 아멘을 받아들여요. 꿈을 찾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멘 답은요 고급 비즈니스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아멘은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예요.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예요. 물건을 팔고 사람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는 비즈니스.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비즈니스. 이런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예요. 왜 우리가 이 MBN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을 끌어올리려면 인문학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인문학 강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련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아면서 할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꿈을 배우는 거야. 내 꿈을 찾는 거야. 내 꿈을 찾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암회사업을 하세요? 그 간절한 꿈. 간이 졸라고 내 인생의 간절한 꿈. 그걸 찾자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게 있어야 다이아몬드를 바라보고 크라운을 바라보고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꿈이 있어야 내 친구한테 꿈을 심어주죠. 나한테 꿈이 없는데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 친구한테 무슨 꿈을 심어주겠어요. 제재는 전할 줄 몰라도.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비즈니스예요.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비즈니스. 아멘은 꿈을 심어주고 삶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당당해지세요. 우리는 세제 장사꾼이 아니고 사람 끌어모으는 사람 사냥꾼이 아니에요. 당당하면. 아멘은 멋진 비즈니스예요. 자랑스러운 비즈니스. 왜? 우리는 고급 인문학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키우시고 자신감을 전달해서 우리 주위를 멋진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자 말씀드리면서 호주에서 찍은 우리의 사진입니다. 마지막 멘트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당당해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당당해지세요. 아미도 여러분에게 멋진 보상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크루즈에서 만납시다. Thinking Big, Writing.